유가는 올해 거의 45% 정도 올랐고 천연가스는 한여름에 4불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2분기 실적 기대가 컸는데 오히려 석유 주식 전체가 조정이 오면서 투자하신 분들은 멘탈 유지가 힘들었을 겁니다. 더욱이 대부분 회사의 생산량이 낮은 가격에 많이 해칭되어 있어서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석유 주식은 넌갭 회계로 봐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FCF와 부채 비율입니다.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해칭 손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쇼터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센티멘트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최근 실적을 발표한 OBB처럼 생산 단가를 꾸준히 낮추는 중이고 부채를 빠른 속도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좀 되는 회사들은 배당을 올려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예고했고 인수합병에 눈을 돌리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오빈티브 역시 해칭 손실을 빌미로 시장의 외면을 받는 와중에도 배당을 50%나 올렸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해칭이 주가 업사이드를 제한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해칭은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하는 거지 업사이드를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보통 길어야 1, 2년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회사가 해칭 덕분에 파산을 피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튼 시장의 냉랭한 반응과 상관없이 회사가 배당을 올려준다는 건 나름 굉장히 여유롭다는 방증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건 주주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유동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을 올려줄 때에는 현금 흐름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입니다. OBB 외에도 로얄 더치 쉘이 약 40%, 컨티넨탈은 36%, 에너플러스는 15%, 다이몬드백은 12.5%, BP는 4% 정도 배당을 인상시키겠다고 발표했고 퍼미언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진 파이오니어도 분기별 FCF의 74%를 변동 배당금 형식으로 지불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하루에 8% 이상 올랐습니다. 현금을 9빌리언 달러나 가지고 있는 코노코필립스는 이번 분기에 배당 상승 없이 자사주 매입에 초점을 둔다고 했지만 올해 안에 현금 흐름의 30%, 약 6빌리언 달러 정도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OP뿐 아니라 쉘은 2빌리언 달러, BP는 1.4빌리언 달러, CLR은 1빌리언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총이 12.9빌리언 달러인 CLR이 1빌리언 달러를 사용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부채 문제로 공매도 세력을 24%나 달고 사는 CPE는 뜬금없이 현금과 주식으로 퍼미언 지역의 비상장 회사로부터 788밀리언 달러 상당의 유전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부채 갚기 바빠서 카리조와의 합병으로 늘어난 본인 유전조차도 개발 못할 정도로 한푼이 아쉬운 CPE의 인수는 약간 역발상이었지만 여유가 있는 회사들은 넘쳐나는 현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M&A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올 초 주니퍼의 제3자 유상증자를 받은 PVAC는 그 자본을 이용하여 이글퍼드의 기존 유전 근처에 땅을 소유한 비상장 회사 론스타를 인수하면서 주니퍼 투자 이후 두 번째 인수 거래를 하였고 최근 배당을 올려줬던 캐나다 회사 ERF 역시 올 3월에 자신의 주력 자산이 있는 백켄 쪽 윌리스턴 유전의 비상장 업체 브루인 ENF를 465밀리언 달러에 사들인 데 이어 최근에는 헤스가 소유한 윌리스턴 자산을 312밀리언 달러에 사들이면서 덩치를 급격히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도 상장된 ERF는 현재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회사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 가장 핫한 M&A 소식은 최대 10빌리언 달러 규모가 될 수도 있는 쉘의 퍼미언 델라웨어 유전 판매인데 소문에 의하면 대번에너지, 쉐브론,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이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면 최근 두 건의 인수로 퍼미언 내에서 최대 지분을 소유하게 된 파이오니어는 이미 충분한 지분을 획득해서 이번 인수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번에너지의 CEO는 실적 발표 날 이번 자산 인수 가능성에 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DV에는 작년에 WPX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델라웨어 유전 지분을 늘렸으며 올해 1분기에는 배당을 44% 올려줬습니다. 이렇듯 최근 주가만 델타 변이 확산이나 해칭 손실 등의 이유로 크게 조정받고 있을 뿐이지 회사 사업 자체는 제품 가격 상승 덕분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세계 2위 석유 소비국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아시아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부분 락다운을 다시 실행하면서 코로나 확산 추이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은 8월 9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시민에 한해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그 외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유조선을 드론으로 공격한 후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했고, 이란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역시 다음 전쟁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긴장감도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켈런 페트롤리엄 CPE의 부채 문제는 옥시덴탈처럼 코로나 전에 자기 덩치만한 카리조를 736밀리언 달러에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순전히 운이 나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신용대출 440밀리언 달러와 9.2밀리언 주식을 증자해서 총 788밀리언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델라웨어 유전 부지 35,000에이커를 구입한 건 경영진들의 의도된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거래로 CPE는 델라웨어 지분을 총 11만 에이커로 늘렸습니다. CPE는 현재 자신이 가진 미들랜드 프리미엄 자산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상태이고 8월 중순까지 거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LPI가 가스 함량이 많은 기존 유전을 팔고 석유 함량이 높은 하워드 카운티 부지를 사들이는 지능적인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CPE가 팔려고 내놓은 지역이 LPI가 지분을 늘린 하워드 카운티 지역입니다. CPE도 자신의 기존 델라웨어 유전 근처에 볼트온 자산을 구입해서 비용 절감 등 시너지를 일으키고, 반대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미들랜드 유전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사는 땅이 35,000에이커이고 파는 땅이 고작 1,150에이커라 금전적인 도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델라웨어의 다른 거래랑 비교해서 약간 더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31% 정도 희석되었지만 인수를 통해서 생산량이 약 20% 정도 늘어나고 FCF도 늘어날 거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인수자산은 이미 인프라 투자를 통해 물 재활용과 파이프라인 처리 용량이 현재 CPE가 가진 것보다 2배 이상 풍부해서 시너지를 생각하면 많이 손해본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거래가 언젠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기존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자산을 더 구매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칭이 나쁜 거야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이번 분기 생산량이 하루 89MBOE 뿐이라는 것과 FCF가 겨우 6.9밀리언 달러밖에 안 되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다행이라면 부채 상환 기간이 2024년 전까지 없고 현재 제품 가격만 유지된다면 부채 비율을 2022년 말까지 2배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생산량이 2분기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고 석유 함량도 조금 늘어서 다음 분기 실적은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칭 역시 하반기에는 오일은 약 67%, 천연가스는 60% 정도로 줄어들고 내년에 석유는 50%, 천연가스는 33% 정도로 줄어듭니다. 하반기에는 여전히 대부분 생산량이 평균 40불대 후반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실링이 60불대 중반에서 70불 정도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센테니얼 리소스 CDEB는 퍼미언 델라웨어 단일 유전 회사입니다. 후반기에 오일은 생산량의 50% 정도가 평균 50불 정도에 해칭이 되어 있지만 내년 전반기에는 30% 정도가 60불대 중반에 스왑되어 있고 내년 후반기부터는 해칭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부채 역시 2026년까지 상환일이 없고 2026년 만기 채권도 이자율이 겨우 5%대라 괜찮습니다. 올해 FCF가 140에서 170밀리언 달러 정도 예상되고 순부채 에비타 X 비율을 올해 말까지 2배 그리고 내년 말까지 1배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무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매장량도 약 15년 이상이라 현재 최소 30% 이상 저평가로 보이고 올해 안에 다시 7불대를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레도 페트롤리엄 퍼미언 미들랜드 단일 유전 회사로 이번 조정에서 전고점 대비 약 50%나 떨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까였다고 생각하고 실적 발표도 현금 흐름을 보면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65불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70에서 80불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거라고 생각하고 M&A 열기가 올라간다면 주당 100불을 넘어가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발로 자산 판매 대가로 현금 대신 LPI 주식을 받은 엔캡이 LPI 주가가 99불까지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주식을 많이 처분하지 않은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평균 65.7불의 ATM 유상증자를 실현한 것으로만 봐도 현재 주가는 매우 저평가로 보입니다. 해칭 상황이 별로였던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후반기에도 해칭이 생산량의 80% 이상이 되어 있는데 많은 양이 여전히 브렌트 유가 51불에 수합되어 있지만 나머지 해칭 가격은 재조정되어서 수합과 실린 가격을 60불대 중반 위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총 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해칭은 여전히 94% 정도가 2.5불에 수합되어 있을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부채 상환 기간이 없고 내년 말에는 부채 비율을 1.5배 밑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석유 함량이 낮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석유 함량이 높은 하워드 카운티의 볼트온 땅 구매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가가 70불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인력의 5%나 줄이려고 노력하는 점은 회사가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펜버지니아, 텍사스 이글퍼드 유전 단일 생산업체로 주 정부 임대 자산이 없고 생산량의 81%가 석유이고 천연가스 비율은 겨우 8% 정도이기 때문에 유가가 중요합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 기존 유전 근처의 비상장 업체 론스타와 합병으로 연간 20밀리언 달러 이상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이 심한 업체답게 이번에 조정이 크게 왔지만 생산량 대부분이 해칭되어 있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그냥 핑계로 보입니다. 펀더멘탈 상으로는 부채를 30밀리언 달러 정도 갚는 등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 론스타와의 합병이 마무리될 텐데 PVAC는 하반기에 실링이 59달러 정도에 해칭되어 있고 내년에 해칭량이 반 이상 줄어드는 건 희소식입니다. 론스타는 하반기 생산량의 대부분이 유가 46불 정도와 천연가스 3불 정도에 수합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이 해칭 상황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병 후 현재 1.3배 정도의 부채 비율이 1.6배 정도로 상승하지만 그 정도 부채율은 업계 내에서 최상위에 해당하고 생산량도 52%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인수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PVAC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 중인 주니퍼의 6개월 락업이 끝나면서 주니퍼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래량이 활성화되는 건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주가 조작이 쉽고 대형 기관들이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산량도 급격히 늘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좋게 보고 있고 정고점은 올해 안에 다시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에너지, 하반기 석유 생산량의 90%가 49불에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량의 거의 100%가 반은 2.5불의 수합, 나머지 반은 3.28불 실링에 해칭되어 있을 정도로 REI와 함께 올해 해칭이 가장 안 좋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REI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매장량 가치만 해도 현재 너무 저평가로 보이는 주식입니다. 시총이 겨우 140밀리언 달러 정도 회사라 주가 변동이 심하고 회사 크기보다 자산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고 시추 방식도 제각각이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전반기 생산량이 석유가 40%, 천연가스가 44%, NGL이 16%일 정도로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바닥만하게 소유 중인 이글퍼드 자산은 유가가 좋을 때 팔아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부채 비율은 2.3배 정도이지만 현재 제품 가격 기준으로 FCF를 생각해보면 2023년 말까지 순 부채를 제로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재무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가는 최소 10불을 넘어 있을 것입니다. 옥시덴탈, 석유의 해칭이 없고 생산량이 압도하다 보니 이번에 실적이 가장 잘 나온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기에 FCF가 2빌리언 달러 정도였고 부채를 3.1 빌리언 달러나 갚았습니다. 다운스트림의 케미컬 사업 역시 완전 알짜배기이고 부채가 아직도 너무 많은 것과 워런 버핏의 우선주 배당을 꼬박꼬박 내는 것 외에는 현재 제품 가격 앞에서 깔 게 없는 회사입니다. 좋은 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흠이지만 돈 생길 때마다 천천히 모으기 좋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FCF가 너무 좋다 보니 부채를 갚기 위해 급하게 해외 자산을 팔기보다 포텐이 굉장히 좋은 중동의 천연가스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옥시덴탈 외에 CLR이나 FANG도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해칭 손실이 주가 변동의 주요 이유처럼 비치다 보니 해칭이 적은 회사들에 관심이 많은데 해칭이 아예 없는 업체들을 소개하자면 배당을 5% 정도 주면서 순부채도 제로인 EPM, 천연가스가 53% 정도 차지하는 SD, 캐나다의 천연가스 업체 BIR, 배당을 8% 이상 주는 천연가스 로열티 업체인 SJT 등이 있습니다. 로열티 신탁 업체는 금광주식 소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석유나 천연가스 유전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로열티와 광물 이익을 가져가서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분배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SJT와 비슷한 천연가스 로열티 업체로는 배당 5%대의 SBR, NRT, MTR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에 투자하기 앞서서 로열티 신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샌드리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부채를 제외하고 가지고 있는 60밀리언 달러 이상의 현금을 어디에 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배당이 생기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자산을 인수하거나 통째로 팔리거나 혹은 대주주 칼 아이콘이 기존 주주들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나머지 주식을 사는 상장 폐지를 추진해서 사기업으로 변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D의 CEO가 SWN의 CFO로 자리를 옮긴 걸로 봐서는 다른 회사에 인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인수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존 CEO가 마무리하고 인수 보너스를 하고 회사를 옮기는 게 일반적인 업계의 국룰이고 전 CEO 역시 SD로 오기 전 회사에서 그런 롤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당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전 CEO가 SWN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는 SWN이 10배 넘게 큰 회사라 CFO 연봉이 더 높을 것이고 아마도 SWN의 현 CEO가 은퇴하면 다음 CEO가 되는 것으로 약속하고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자산을 매입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번 분기의 대부분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예상보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에 치명적인 수요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 중에 어디가 가장 업사이드가 높냐고 물어본다면 작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변수가 많고 주가 변동이 극심합니다. 순부채와 해칭이 없고 현금이 많은 SD조차도 조정받을 때는 바닥이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들, 특히 배당이 없는 곳은 많은 돈을 오랫동안 투자하기에는 안정적인 투자처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회사 중에 옥시처럼 부채가 너무 많은 회사를 제외하면 가장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곳은 CVE입니다. 참고로 CVE는 종합회사답게 해칭이 없고 이번 분기 실적도 FCF가 1.3 빌리언 달러 정도이고 부채도 거의 1 빌리언 달러 갚을 정도로 끝내주게 나왔습니다. 가진 오일샌드 자산도 매장량만 30년이 넘고 천연가스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밸런스도 좋고 올해 말까지 부채를 어느 정도 줄인다면 배당도 다시 올려줄 겁니다. 저도 어느 시점에서는 작은 회사 비중을 줄이고 CVE 비중을 늘릴까 생각 중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